그렇게 하면 무거운 거 옮기는 게 부부 관계를 파탄 내버린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 않습니까? 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한 방에 그냥 기각시켜 버리죠.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다 있는 경우인데요. 한쪽 배우자에게 책임이 더 크더라도 나머지 다른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이제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이제 책임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 배우자의 오기 그리고 보복적 감정으로 인한 이혼 거부인 경우인데요. 혼인 파탄 후에 상대방 배우자가 오직 감정적인 이유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간의 별거 및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가 지속되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이제 없어 보인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고려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혼인관계 유지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부양 의무 충실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5가지를 살펴봤는데 뭐 이게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럼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혼의 책임 소재입니다. 유책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도 일부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감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도 충분히 주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혼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문제도 충분히 주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자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2억 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위자료가 통상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데 2억 원이나 인정된 이례적인 사건이고 대부분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입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여자관계가 복잡한 유책 배우자가 가출까지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유책 배우자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번에는 재산관리 주도권 등을 둘러싼 부부 갈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서 유책 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배우자가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 한 2년 정도 지나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2번이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또 뜻밖의 이혼 판결이 나서 고통을 받았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이례적으로 위자료 2억 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이례적이고 또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액수가 2억이라는 큰 금액까지 인정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에서 위자료가 한 3천 정도가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그 위자료를 1억을 인정받은 적이 있고 그때 막 기사도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그 사안을 보면 그 남편이 이제 두 집 살림을 정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그리고 애도 낳고 살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뒤늦게 밝혀졌는데 그 사건에서는 이제 시부모는 재산이 많은데 남편 명의로는 사실 재산이 없어서 좀 이런 위자료로 아마도 재산 분할의 역할을 좀 대신 해야 된다고 판사님들이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1억 원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권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건처럼
또 제가 했었던 사건처럼 유책 배우자의 잘못을 좀 크게 부각을 해서 위자료를 뭐 5천, 1억, 심지어 3억 원 이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판결 사례를 보면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2년 안에만 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위자료 소송이 2년이 지났지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 소송이 아니라 이 위자료 청구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판결 확정 후 3년 이내,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3년을 넘기지 않고 위자료 소송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 소송을 했을 때 혹시라도 그 이혼 판결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했었다면 그때 위자료 판결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 판결이 같이 판결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 판결 확정 후에 다시 위자료 판결을 받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할 때 이렇게 상대방 입장,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 마치 그 이혼 청구를 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좀 약화시킬까봐 좀 염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주장 그리고 증거를 잘 살펴보셔서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지 아니면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할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안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제 혼인 생활이 파탄한 지 오래된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해야 될 주장과 입장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해야 할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 잘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혹시라도 패소한 경우에 패소한 상대방 배우자가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앞으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거액으로 청구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